ABCD가 Y축에 평행하고 각 AC, BD인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일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건이 3개가 주어졌는데 먼저 가조건을 살펴보면 AD가 AB보다 크고 각 AD와 AB는 이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직사각형 ABCD를 Y축 방향으로 이를 시켰을 때 이 사각형 A1, D1, C1, B1과 직사각형 ABCD의 공통 부분이 18이고 직사각형 ABCD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었을 때 공통 부분이 16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점 D를 A, B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A, B,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는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런데 점 B1은 점 B를 Y축 방향으로 2를 평행이동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AD가 2A이고 AB1이 AB-C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이 사각형 A, D, C1, B1인데 A, D 곱하기 A, B1이 돼서 2A 곱하기 2B-2가 18이 됩니다. Y가 X라는 직선을 대칭이동시킨 도형의 공통 부분을 보면 대칭이동시켰기 때문에 CD와 C2, D2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고요. 다 여기서 2B로 주어졌기 때문에 2B 곱하기 2B가 16이고 B제곱이 4인데 B가 8-2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조건 때문에 B가 2가 되고요. 여기서 구한 식에 B를 대입해주면 A가 2분의 9가 나와서 4 곱하기 9는 36이 됩니다. 문제는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이때 AD편 ADBC가 X축에 평행하고 AB와 CD가 Y축에 평행할 때 대각선의 교점은 원점이고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가조건은 변 AD가 변 AB보다 크고 이때 변 AB는 이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직사각형 ABCD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이후에 직사각형 ABCD와의 공통 부분 넓이가 18이 된다는 조건이고 다조건은 직사각형 ABCD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원래 있던 직사각형과 공통 부분이 16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때 점 A는 제 2사분면에 있고요. 지금 점 D를 A, B라고 1사분면에 잡아볼게요. 그러면 A는 Y축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A, B가 되고 B는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는 X축 대칭이라서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때 직사각형 ABCD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와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해주기 위해 일단 이 직사각형 ABCD를 봤을 때 평행이동한 직사각형 ABCD를 봤을 때 변 AD의 길이는 2A이고 그리고 A, B1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 B1이 지금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B1을 잡은 거고요. 그게 2B-2가 돼요. 그래서 사각형 구하는 게 AD, B1, AD, C1, B1이 공통 부분이니까 구해주면 2A에다 2B-2 곱했을 때 18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ABCD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줄 거예요. 그럼 대칭시켰으니까 CD랑 C2, D2랑은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생기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랬을 때 변 CD의 길이를 구하면 아까 2B였죠. 그러면 2B랑 2B랑 정사각형이니까 곱했을 때 16이 돼야 되는데
4b제곱이 16이라 b제곱은 4가 나오기 때문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보면 AD가 변 AB보다 길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B의 값은 2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9가 돼요. 그럼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2B 곱하기 2A니까 4 곱하기 9에서 36이 넓이가 됩니다. 범수야, 질문 없니? 끝. 이 문제는 이 격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0,0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이르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때 1,1부터 n,n까지는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점 A, B, C들을 잡아줄 거예요. 점 A, B는 0,0에서 세로 가로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점이고 C랑 D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걸 지나는 경우의 수를 전체 최단 경로로 가는 가지수에서 여기를 지나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가지수를 빼줄 거예요. 그럼 일단 전체부터 구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이나 위쪽으로 한 칸밖에 못 가요. 내려오거나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경우를 A, 올라가는 걸 B라고 놨을 때 이걸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n 플러스 1개가 있고 위쪽으로 이동하는 게 b n 플러스 1개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는 더한 거 2n 플러스 2 c n 플러스 1이 전체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예외인 경우를 구해줄 건데 이 예외인 경우라는 건 여기 있는 파란색 점들을 지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아까 잡았던 ABCD를 이용을 할 건데 이걸 지나는 최단 경로를 봐줄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최단 경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초록색 선에 따라가면 B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을 하죠. 근데 결국에 이 경우에다가 여기 한 칸씩만 더해주면 0,0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B에서 C까지 간 최단 경로는 얘네를 지날 때도 똑같아지니까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봤을 때 무조건 이 파란색 점들 중 하나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것 말고도 이 파란색 선에 대해 처음으로 파란색 점과 만나는 부분에서 이 선에 대해 재칭을 시켜주면 얘는 B에서 D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여기 앞에 한 칸씩만 더해주면 결국에는 0,0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줄 거는 이 경우 하나에다가 4개를 곱해주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인 경우를 구해주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이 n-1개고 위쪽으로 가는 건 n 플러스 1개 똑같아요. 그러면 2nc n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대칭시키는 경우도 나오게 되니까 그게 4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고 해서 여기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0,n부터 B까지 C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가는 게 여기 앞에 이렇게만 그려주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는 경우의 수랑 여기 포함해서 지나는 경우의 수랑 가지수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걸 알면 되고 전체 경우에서 예외인 경우를 빼주면 예식으로 풀어서 써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가 나타내주는 식이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이런 수를 곱해줬어요. 그럼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n 팩토리얼하고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를 묶어서 2n 플러스 2팩이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 봐주면 n-1팩이랑 n이랑 n 플러스 1 곱한 거 해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고 n-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 지금 남는 수도 써주면 4가 남고 아까 안 써준 n곱 2가 남고 밑에 안 써준 이게 남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거는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묶어보면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4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을 해줬더니 뒤에 있는 수가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범수야 질문해라. 그 예외 파트 한 번만 간단하게 예외는 제가 봤을 때 얘 파란색 점을 지나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걸 빼줄 건데 어떻게 빼줄 거냐면 이 점 B에서 점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보면 어떻게 가든 무조건 이 파란색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결국에는 0,0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이 파란색 점들을 지나면서 가는 최단 경로랑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B에서 C까지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랑 앞에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결국에는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건 똑같이 구했어요. 이 가지수는 이 가로로 가는 게 n-1개, 세로로 가는 게 2n 플러스 1개라서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가도 최단 경로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또 A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해주면 A부터 C까지, A부터 D까지, B부터 C까지, B부터 D까지 총 4가지가 나와서 하나 곱한 다음에 4개를 곱해서 얘에서 얘를 빼준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저 예외 부분에 2nc n 플러스 1 곱하기 4가 네. 저 파란색 선들 중에 한 점을 지나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걸 구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범수 됐어. 잠깐 저 계산하는 것만 밑에 얘는 이거를 풀어 쓴 식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2n 플러스 2팩이고 얘만 풀어 쓴 식이 이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만 보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결국에 다 곱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만들어서 곱해줄 건데 곱해줄 수가 뭐냐면 이 2n팩이랑 얘네끼리 곱하면 2n까지 곱한 다음에 2n 플러스 1이랑 2n 플러스 2까지 곱한 거니까 2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되죠, 합치면. 밑에서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n-1까지 곱해준 다음에 n이랑 n 플러스 1 곱한 거니까 n 플러스 1팩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끼리 했을 때 2n 플러스 2 팩토리얼, 얘 했을 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이 수에다가 남는 수 써주면 얘랑 얘가 남았잖아요. 4에다가 얘 곱해서 빼준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2n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 앞에 이 수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해준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사 금방 두개 다예요? 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이르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고 단 조건은 1,1부터 같은 수 이거 지나지 말래요. 0,0이 여기 있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 위로 1만큼 간 거를 A 그리고 0,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 B 그리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서 이 왼쪽으로 1만큼 간 거 C 아래쪽으로 1만큼 간 거 D라고 잡을게요. 여기서 이 규칙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좌측으로 가거나 아래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측 아니면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걸 스몰 a라 하고 이제 위로 가는 걸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때 만약에 0,0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만큼 우측으로 n 플러스 1만큼 가고 이 위쪽으로 이제 n 플러스 1만큼 가야겠죠? 그래서 전체 그 최단 경로의 개수는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예외를 보는 건데 예외는 뭐냐면은 요 파란색을 요 아까 요 점들을 지나는 최단 경로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봐줄 건데 D에서 C를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B에서 C를 갈 때 무조건 이 파란색 점을 지나가겠죠? 어딘가는. 근데 D든 C든 양쪽에서 어쨌든 일씩 차이로 이 n 플러스 그러니까 도착지와 출발지가 앞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0,0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가는데 그 파란색 점을 지나는 최단 경로의 수나 B에서 C까지 파란색 점 지나면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나 결국은 똑같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우측으로 가는 거 같은 경우 이제 n-1에다가 이제 위로 가는 건 이제 n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2n C n 플러스 1인데 곱하기 4는 왜 하냐면은 이제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선을 축을 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D까지 가는 거, B에서 C, B에서 D까지 해서 곱하기 4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거 빼주면 돼요. 이렇게 식을 쓰고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을 이거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마이너스 2n cn 플러스 1 곱하기 4를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1을 곱할 건데 그 1도 좀 계산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2n 팩토리얼하고 그리고 2n 플러스 곱하기 2n 플러스 2가 있잖아요. 얘는
거고 밑에 분모 쪽에 n-1 팩토리얼 그리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도 곱했을 때 n과 1, n 플러스 1 이렇게 했으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한 번 더 있었고 이제 나머지는 곱하기 4에다가 요 밑에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요 위에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 하게 되고 2n 플러스 c n 플러스 1에서 이제 곱하기 1-4 곱하기 인데 아까 그래 계산해 주면은 이제 2n 플러스 2c n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AD랑 BC가 X축에 평행하고 AB랑 CD가 Y축에 평행하죠. 그리고 이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에요. 이때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첫 번째는 AD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길고 AB가 2보다는 또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사각형 ABCD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럼 그때 원래 있던 사각형하고 그 평행이동 시킨 사각형 그 중에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18이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얘를 평행이동 시킨 게 아니고 y는 x에 대해서 제치이동을 시킨 놈이 그 원래 하고 겹치는 부분의 그 넓이가 16이래요.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점에는 제2사분면에 있대요. 그래서 ABCD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D를 이때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또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B고 B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 대칭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고 이때 그 아까 두 번째에서 평행이동 시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B를 평행이동 시킨 걸 B1이라고 해요. 이때 그 길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그대로 2A가 되고 그 A,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B-2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 넓이가 2A 곱하기 2B-인데 이걸 18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시킨 거 세 번째 거 보면은 대칭이동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CD나 C2D2나 저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고 그러니까 이 CD 같은 경우 아까 2B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2B 제곱이니까 아까 이거 16이라 했죠? 그래서 B가 얼마 2가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B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A가 2분의 9가 나오게 돼서 직사각형 원래 ABCD의 넓이는 4 곱하기 9에서 36이 됩니다. 그냥 15분 해보자. 이 문제는 0,0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이르는 최단 경우의 값수를 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1,1, 2,2, 3,3, n까지는 이 파란색 선에 있는 점들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걸 안 지나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이 파란색 점들을 지나는 걸 빼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스몰 a, 위쪽으로 가는 걸 스몰 b라고 놨을 때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도 n 플러스 1개, 여기도 n 플러스 1개라서 전체가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얘를 구해줄 건데 여기를 지나가야 하고 이제 최단 경로니까 일단은 점 A, B, C를 잡아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B에서 C까지 가거나 B에서 D까지 가거나 A에서 C,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0,0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까지 가는 경우 중에 파란색의 점들을 지나는 경우가 같아요. 왜냐하면 0,0부터 a까지 가는 경우는 딱 하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경우들도 끝점에서 가는 경우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이제 B에서 C 이쪽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 하나씩을 빼주니까 n 플러스 1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n 플러스 1개라서 ENC n 플러스 1 곱하기 4를 해줄 거예요. 네, 곱하기 4를 해주는 이유는 A에서 CD, B에서 CD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예외를 빼줄 건데 풀어서 써주면 이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네, A에서 C 가는 거랑 A에서 D 가는 거 그 경우의 수가 왜 같아? 아 이거랑 이거랑요? 응.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를 꼭 지나야 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나 B에서 D까지나 다 여기를 보면 여기도 A이고 여기도 하나 뺐으니까 N이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2N이고 N 플러스 1개를 구해주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N 플러스 1개가 하나 N 마이너스 1이 하나 여기는 N이 두 개씩 있어가지고 같습니다. 그걸만 묻는 게 아니야. A에서 C 갈 때 1,1부터 n,n 안 밟고 갈 수 있잖아. A에서 C 갈 때. 네. 그런데 왜 A에서 C 가는 것과 A에서 D 가는 거를 똑같은 개수로 세고 똑같이 빼주니? 지나가는 걸 구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걸 구하는 다시 들어보자. 네? 다시 들어보자. 그 부분만 설명해가지고 곱하기 4. 지금 B부터 C까지 가는 걸 보면은 무조건 얘를 하나라도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D로 가는 걸 보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대칭을 시켜서 가야 돼요. 그래야 얘를 지나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얘도 보면 A에서 D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봤을 때 여기를 무조건 하나라도 지나잖아요.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걸 보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포함이 시켜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지나는 경로에서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곱하기 4가 되는 거. 다시 가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저 무조건 대칭시킨다는 말이 이해가 돼? 파란색 좀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대칭시켜주는 거니까 가지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4 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래. 혜연아 다시 해봐라.
C까지 가는 경우가 ENC n 플러스 1인데 B에서 C를 가는 경우나 A에서 D를 가는 경우는 무조건 파란 색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A에서 C 아니면 B에서 D는 이거 기준으로 둘 다 아래 있거나 위에 있기 때문에 안 지나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B에서 C 가는 경우나 A에서 D 가는 경우에서 가지수에서 배칭을 시켜주면 가지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가지수를 무조건 지나가는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얘를 빼주는데 전체를 풀어주면 이 식이 나오고 이제 ENC n 플러스 1을 풀어주면은 이 식이 나오는데 뒤에 곱하기 4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붙여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요 EN 플러스 2 팩토리얼 뭐 어쩌고를 이제 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곱하면 1이 되는 수들을 곱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분자부터 보면 EN 팩토리얼에 EN 플러스 1이랑 EN 플러스 2를 곱하면 EN까지 곱해져 있는 데다가 EN 플러스 1이랑 EN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되고 마찬가지로 분모에서도 n-1 팩토리얼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건데 여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e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여기도 있으니까 묶어주면 en 플러스 2c n 플러스 1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4 곱하기 en 플러스 1 곱하기 en 플러스 2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돼서 이 부분이 en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해주면 en 플러스 2c n 플러스 1 곱하기 en 플러스 1 분의 1이 됩니다. 저게 카탈란 수야. 유튜브에 카탈란 수 검색해서 관련 문제들 한번 봐봐. 그거 뭐지? 수학 경식 이면수 책에도 있는 거 같아. 맞아. 혜인아, 너 여기 있을 거니?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 A1은 응. 홀수가 돼서 1만 되는 거고 응. A2는 홀수가 돼서 2만 되는 거고 응. A3은 홀수가 돼서 3만 되는 거고 응. 그렇게 했을 때 그 만들 수 가지고 12 응. 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 하나님대로 지고 한 거고 응. 근데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죠. 응. 어차피 얘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풀이도 풀이 보지 말고 만들어봐. 홀수들로 1 만드는 거 덧셈식 만들어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왜 안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봐. 해봐야 돼. 아니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야, 수학은 머리로만 하지 않아.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해봐야 돼. 여기다 좀 쓸게요. 그때 찾아와서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7 이상의 n에 대하여 안 돼. 왜냐면 네, 아니, 아. 이상에 대해서 안 됐지? 왜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보여야겠지.
팩토리얼은 7을 가지고 있어서 7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좌변. 네. 7 이상의 n에 대하여 좌변은 항상 7로 나눈 나머지가 0. 제곱수는 문제온 말이야. 네. 7로 나눈 나머지가 4개만 돼. 네. 근데 2089는 7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 구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둘을 했을 때 7로 나눈 나머지를 0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7 이상의 n에 대해서 근데 그럼 8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관심 없어. 왜냐면 7로 나눈 나머지를 확인을 했을 때 네. 7 이상의 n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7에 대해서만 아니에요? 7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않아도 7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야. 무조건 7을 가지니까 그 어, 이유로. 좌변이. 그리고 m 제곱 또한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7로 나눈 나머지의 특징을 가지고 접근한 거니까 괜찮아. 네. 봄수야 앉아만 있을래? 빨리 나가서 정리해. 좀 여기서 정리하고 아니 다 못하면 정리한 것까지 설명하게.
그래서 내가 해보라고 하는 거야. 직접 찾아봐야 돼. 선생님, 어? 제가요 여기 했어요.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무조건 성립은 이거고요. 아니 잠깐만. 이 어떤 실수라는 말은 문제에 적혀 있는 거는 네.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립하는 애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누수에 많이 존재하겠지. A와 B이거나 이체 함수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 있는 줄 알지? 넣어서.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 이거? 더하기겠지? 더하기라고요 이게? 아.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인수가 잘못되지 않았겠니? 아니 그 위에 식에서 가져온 거네 지금. 서른 두 실근하면. 아 그렇게 써요? 응. 이렇게요? 아니지. 너 아, 답지를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너가 리딩하고 발표해야 돼. 그냥 금방 되니? 네. 됐어. 그 좋아. 이거 이제 줬어.
먼저 쳐. 이 문제는 fn이 1부터 n까지 곱한수고 이때 fn이 m제곱 마이너스 2089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범위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fn은 항상 자연수니까 m제곱 마이너스 2089도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m은 46 이상이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 2116 마이너스 2089라서 fn의 값은 최소 27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n이 4면 f4는 4팩이니까 24가 돼서 5부터 가능하겠죠. 그래서 n에 5 넣으면 1부터 5까지 곱하기 120이라서 m제곱 마이너스 2089가 120이 나와야 돼요. 그럼 m제곱은 2209가 나와야 돼서 47이 되고요. n이 6일 때는 9팩이 720이라서 m제곱 마이너스 2089가 720이 되는데 m제곱은 2809라서 53이 돼요. 근데 n이 7일 때 보면은 fn은 1부터 7까지 곱한수죠. 그러면 fn이라는 수는 7의 배수예요. 그럼 7로 나는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럼 이 수도 7로 나는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봐주면 일단 2089부터 7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러면 m제곱도 나머지가 3이 돼야 나머지끼리 없어져서 전체 fn의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m을 7a 플러스 1부터 7a 플러스 6까지 다 나눠서 구해봤어요. m이 7a 플러스 1의 형태인 경우에는 49a 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1이니까 1 빼고 앞에 수까지는 7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1이 되고요. 7a 플러스 2는 나머지가 4가 되고 7a 플러스 3은 제곱해서 9인데 9를 7로 나누면 2가 되고 얘는 16에서 7 나누면 2 되고 25에서 7 나누면 4 되고 36에서 7 나누면 1이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나머지가 2, 4, 1이랑 7의 1 대 0. 그래서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3은 어떤 경우에든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fn은 7의 배수가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n이 7 이후인 경우부터는 7을 포함하면서 수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얘도 7을 넘어갈 때부터는 계속 7의 배수가 되죠. 근데 얘는 계속 7의 배수가 안 되고 얘 7 이후부터 계속 7의 배수니까 모순이 생기게 돼서 7 이후의 자연수에 대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n이 5랑 6일 때 m의 값은 47이랑 53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돼? 그래, 공부해봐. fn이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고 얘를 n제곱 마이너스 2089로도 나타낼 수 있대요. 이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1부터 n까지는 어쨌든 다 자연수니까 곱했을 때도 자연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089가 0보다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n제곱이 2089 이상이니까 m이 46 이상이 되고 m이 46이니까 최소일 때는 요 식에 넣었을 때 2116에서 2089 빼서 27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 최소값이 그러니까 27보다는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5일 때부터가 27 넘기니까 n이 5일 때 보면 120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2089 120인 거고 따라서 m제곱이 2209가 나오게 되고 그러고 n이 6일 때 이때 다 곱한 게 7의 20이고 n제곱 같은 경우는 2809가 나오게 돼요. 그러고 n이 7배를 보면 1부터 7까지 곱한 건데 그럼 그 곱한 수가 7의 배수겠죠. 근데 그 n제곱 마이너스 2089도 7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2089부터 7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3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n제곱에서 나머지가 3이 나오면 그 나머지 게 없어지니까 n제곱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오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a부터 7a 플러스 6까지 나타내고 그걸 7로 나눌 건데 일단은 7a 같은 아니지. 경우는 제곱한 다음에 나눠야지. 제곱한 다음에 나눌 건데 당연히 일단 7a는 제곱하고서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겠죠. 7의 배수니까. 근데 0 나머지 0이고 7a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49a 제곱에다가 14a에다가 플러스 1인데 얘를 1을 7로 나누면 나머지 결국 1이죠. 7a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하고 나누면 4 7a 플러스 3 같은 경우에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중에서 나머지가 3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개도 없죠. 그러고 n이 7일 때는 이 m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고 n이 7 이후에 8, 9, 10, 뭐 11 뭐 이렇게 가도 어쨌든 7의 배수인 건 맞잖아요. 근데 m제곱 마이너스 2089는 7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이후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n이 5일 때랑 n이 6일 때 해서 47이랑 53이 m이 될 수 있습니다. 11을 양의 홀수들을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고 단 합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고요. 12 자체도 하나의 방법으로 봅니다. A1부터 A7까지 볼 건데 이때 요 숫자는 그 홀수들로 어떻게 그 숫자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같은 경우는 1을 어떻게 홀수로 나타내냐. 1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2번 더하면 12가 나오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11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고 A2를 볼게요. 아니야. 그래서 헷갈렸구나 너가. A1은 더해서 1 만드는 거야. 그래서 1 하나라고. A2는 더해서 2 만드는 게 1 더하기 1 한 가지라고. A1은 그 더해서 그러니까 홀수 가지고 1 가지고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고 A2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을 해서 2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 가지. A3 같은 경우에는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나 뭐 아니면 그냥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내면 그냥 다 더하든가 아니면 1 더하기 3 하든가 3 더하기 1 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A5부터가 좀 중요한데 A5부터는 이 앞에 A4 요 세 가지 경우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앞에다 1만 붙이면은 5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얘는 다 어차피 더하면 4니까. 그래서 1 플러스 A4 세 가지에다가 그 만들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더해도 만들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더하면 1, 1, 3이고 얘를 더하면 1, 3, 1이죠. 근데 3, 1, 1을 만들 수 없으니까 추가로 3, 1, 1이랑 그리고 그냥 5도 만들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옆에 A4 세 가지랑 새로 만든 두 가지 해서 총 5가지가 나오게 되고 A6 그 다음도 그럼 똑같아요. 근데 살짝 다른 거는 일단 먼저 1에다가 이 A5 아까 5가지에다가 그리고 또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 만들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A4 요 두 단계 전 거에서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를 더한다는 걸 뭐 요 수에다가 1 더하기 1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2 자체를 더하든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 더하기 1 해서 요 3, 1, 1, 1 해서 3, 1, 1, 1 그리고 1, 3에서 1에다가 그냥 2를 아예 그냥 더해버려서 3, 3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3, 1에도 그냥 3에다 2를 그냥 더해버려서 5, 1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A5 더한 거 5가지랑 새로 만든 것도 8가지 아니 3가지 해서 총 8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규칙을 그럼 대충 알겠죠? 그 A7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단계 전 거에다가 그냥 1만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두 단계 전 거는 2를 추가하면 되겠죠?
A7은 A6의 경우의 수하고 A5의 경우의 수 더한 게 A7의 경우 수예요. 그래서 13가지가 나오게 되고 일반항을 정리하면은 AN은 AN-1 그러니까 한 단계 전거 플러스 두 단계 전거 AN-2 이렇게 되니까 A8 이제 A12까지 그냥 하면 돼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A12 그러니까 12니까 14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응? 혜인이 해봐. 이 문제는 12를 양의 홀수들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런데 합하는 순서가 다르거나 그 숫자 자체 하나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홀수들을 더해서 1이 되는 A1을 만들어보면 1 하나로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더해서 2가 되는 양의 홀수들의 합도 1 더하기 1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A3부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만들거나 아니면 3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4에서도 1로만 더하는 방법 또는 1과 3을 교차해서 더하는 방법 해서 총 3가지가 나옵니다. A5는 4개 4에서 5가 되려면 하나를 더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에서 앞에 1을 더해주는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 1을 붙였기 때문에 앞에가 3이거나 5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3으로 시작하거나 5로 시작하는 걸 더해줬고요.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A6에서도 1에 A5를 더하고 나머지 3, 1, 1, 1, 3, 3, 5, 1에서 총 8가지가 나왔습니다. A7을 보시면 A6에서 하나를 추가하거나 그 전전 단계인 A5에서 2를 추가할 수 있어서 총 13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AN은 n개를 만드는데 AN-1가지가 나온 그 n-1개 가지수와 n-2의 가지수를 더하면 AN의 가지수가 나와서 A12까지 구해주면 144가 나옵니다. A7 구할 때 A5 앞에 2 추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짝수를 못 쓰잖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추가해? 1 더하기 1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6 앞에 1 추가하라고 한 건 1 더하기 1에서 2를 만들어라고? 아니요, 따로 1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1 추가한 것 같이 따로 1을 추가해주면 따로 2를 추가해주면 짝수가 사용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2를 추가한다는 말이 그냥 한 덩어리로 2를 추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따로따로 1을 구분을 하는데 그냥 편의성으로 1 더하기 1에서 2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냥 두 개를 1이랑 1로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의미가 다르잖아. 1 추가, 2 추가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다르게 고쳐야지. 이렇게요. 1 추가? 그러면 겹치지 않아? 뭐예요? A6 앞에 1 추가해서 1로 시작되는 애들을 다 만들었어. A5 앞에 1 추가하면 또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똑같은 애들이 있지 않겠냐고. 채연이 이해됐니? 네? 잠시만요.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거 먼저 구한 다음에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빼줬을 때 이게 더하는 게 나온 거 아닐까요? 응?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이걸 다 더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더해줬으니까 여기서 그냥 1을 추가해서 만든 거랑 또 다른 거랑 더해지고 A5 앞에서 추가했을 때 겹쳐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빼면은 나머지랑 매치가 돼가지고 처음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요? 노.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 저 방법으로 하면은 겹쳐요. 일을 추가한다는 말이 그 한 곳에 일을 놓고 1로 2개 쪼갠단 말이에요. 난 안 알려줄 거야. 범수 왜 그런지 찾았니? 아니 아직 찾고 있어. 그럼 넘어가고. 찾으니까. 이 문제는 x에 대한 3차식 fx가 x제곱 더하기 2a-1 x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b제곱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의 보기를 보면 fx는 x-1의 인수를 가진다라는 조건인데 이 보기를 보면은 이 말이 f1이 0이다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어서 x에 1을 대입해 주었더니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은 0보다 b가 작고 b보다 a가 작은 어떤 실수 a, b가 있을 때 fx는 0이다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2개 가진다라는 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a, b가 만족을 해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fx니까 위에서 x-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fx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중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근데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0보다 큰데 여기서 a, b 둘 다 음수인데 b가 더 큰 음수라고 a보다 큰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가 돼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b제곱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x-1도 하나를 갖고 여기 2차식도 2개를 가지니까 총 3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2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제곱은 x-1을 인수로 가져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찾았는데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2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2개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a, b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는 방정식 fx가 0일 때 그 fx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고 각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놨을 때 알파 1은 일단 1이므로 1이고 이 각 세 실근의 합이 7일 때 두 정수 A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5개가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는 보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파 1이 1이므로 알파 2 더하기 알파 3가 6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와 같이 x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b제곱이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마찬가지로 써주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데 이때 잠시만요.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여기 중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알파 2 더하기 알파 3가 마이너스 2a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6이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이 9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x는 1이다 나와버리면 니은과 다를 것 없이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이 5가 안 되고요. 그래서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면 아까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b제곱 9보다 작은 b제곱을 구해주면 총 5개가 나와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됐니?